네, 이번에 리뷰할 논문은 클리포트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과 엔비디아에서 낸 논문이고 정식 제목은 클리포트 What and Where Pathways for Robotic Manipulation입니다. 논문은 이제 사람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사람에게 커피콩 한 스푼을 뜨라거나 천을 반으로 접으라고 하면 사람은 스쿱이나 폴드 같은 개념을 몇 센티미터 정확도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로 옮깁니다. 커피콩이나 천의 기하 모델, 운동학 모델 같은 걸 갖고 있지 않아도 해당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또 예시 몇 개만 봐도 다른 물체, 다른 지시로 넘어갑니다. 이런 능력을 로봇에 주려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의미를 아는 것, 그리고 정확한 위치로 그걸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논문이 정리하는 거는 기존 연구는 이 둘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제 왼쪽이 엔드-투-엔드 매니플레이션 계열입니다. 이쪽은 물체 자세나 이제 세그멘테이션 같은 걸 명시적으로 쓰지 않고 정밀한 조작을 배웁니다. 근데 논문은 이 방법들이 변동폭이 좁은 시연을 재현할 뿐이고 태스크 바탕에 있는 시멘틱스 개념이 없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빨간 펜을 담다가 파란 펜을 담으려면 새 트레이닝 셋을 모아야 하고 골 컨디션 폴리시라면 사용자가 목표 사진을 줘야 합니다. 논문은 실제 사람, 로봇, 상호작용 상황에서 이건 종종 불가능하고 확장성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이제 오른쪽이 이제 비전 랭귀에지 계열입니다. 인터넷 데이터로 학습해서 시멘틱 일반화는 잘 됩니다. 근데 물체를 어떻게 조작할지에 대한 세밀한 이해, 그러니까 논문 표현으로는 피지컬 어포던스가 없습니다. 이쪽 방법들은 바운딩 박스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에 묶여 있어서 커피콩 덤이나 체스판의 칸 같은 걸 다루기 어렵습니다. 질문은 이 두 개의 장점을 한 모델 안에 합칠 수 있는가? 이게 논문의 출발점입니다. 클리포트가 뭔지 이제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자연어 지시로 이제 조건 지어진 테이블탑 조작을 배우는 이미테이션 러닝 에이전트입니다. 사람이 만든 시연을 따라 배우되 그 시연에 자연어 지시가 함께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 클립의 시멘틱 이해, 즉 왓과 트랜스포터의 이제 스파시얼 정밀도, 즉 웨어를 결합했습니다. 논문이 강조하는 건 이 과정에서 오브젝트 포즈,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메모리, 심볼릭 스테이트, 신테틱 스트럭처 같은 이제 명시적 표현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전부 픽셀 단위 예측으로 처리합니다. 구조를 둘로 나눈 발상은 인지심리학의 투 스트림 하이포테시스에서 착안했다라고 밝힙니다. 다만 원문 표현이 broadly inspired by overtly or vaguely analogous to, 그러니까 넓게 착안했다라는 정도로 적어놨고 뇌를 그대로 본떴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피겨 1을 보시면 이 그림이 논문이 다루는 태스크들입니다. 시뮬레이션 10개, 실제 로봇 9개인데 밧줄 정렬, 상자에 물건 담기, 글자 모양 구멍 맞추기, 블록을 그릇에 담기, 천 접기, 콩 쓸어 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시문이 각 칸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클리포트를 이해하려면 먼저 바탕이 되는 트랜스포터를 알아야 합니다. 트랜스포터의 핵심 발상은 테이블탑 조작을 물체 검출 문제가 아니라 행동 검출 문제로 바꾼 겁니다. 물체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나서 정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디를 짚고 어디에 놓을지를 바로 픽셀 위에서 예측합니다. 한 번의 행동은 두 개로 정의됩니다. 짚는 자세와 놓는 자세입니다. 테이블탑이니까 둘 다 SE2, 그러니까 평면 위치와 회전각으로 표현됩니다. 입력은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다본 올소그래픽 RGB 헤이트 맵이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픽셀 하나가 3차원 공간의 한 점에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픽셀 좌표를 그대로 로봇 좌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짚는 쪽은 간단합니다. FCN이 픽셀별로 점수 맵을 내고 가장 높은 자리를 짚습니다. FCN이라서 평행이동에 에퀴발런트 합니다. 장면이 옆으로 밀리면 예측도 같이 밀린다는 뜻입니다. 놓는 쪽은 이제 짚을 자리의 주변을 C 곱하기 C 크기로 잘라내서 쿼리 특징을 만들고 전체 장면에서 키 특징을 만든 다음 이 둘의 크로스 어텐션으로 점수를 냅니다. 잘라낸 조각을 전체 위에서 훑으면서 가장 잘 맞는 자리를 찾는 겁니다. 회전은 조각을 K개 각도로 미리 돌려서 쌓아두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논문은 모든 모델에서 C는 64, K는 36, D는 3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클리포트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데 트랜스포터는 모든 표현을 처음부터 배우는 테이블러 라사 시스템이라서 새 꼴이나 새 태스크마다 새 시연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클리포트가 한 일이 이제 경로를 하나 더 붙이는 건데 왼쪽이 시멘틱 스트림, 논문 표현으로는 이제 벤트랄 그러니까 왓을 담당하는 쪽입니다. 이제 프리즈한 클립 레즈넷 50을 씁니다. 얼렸다는 거는 이제 학습 중에 가중치를 안 바꾼다는 거고 RGB 입력을 이제 페널티메이트 레이어까지 인코딩해서 7x7 by 2048을 얻고 그 뒤에 디코딩 레이어를 새로 붙여서 원래 해상대로 되돌립니다. 랭귀어지 조건이 걸리는 쪽이 바로 이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약이 있는데 아래 회색으로 적어뒀습니다. 이 경로는 뎁스를 못 씁니다. 클립이 인터넷의 RGB 이미지와 캡션 쌍으로만 학습됐기 때문입니다. 오른쪽이 이제 스파셜 스트림, 그다음 도살, 웨어를 담당하는 쪽입니다. 이건 트랜스포터의 레즈넷 구조 그대로입니다. RGB-D를 받고 아워글라스 모양의 인코더 디코더를 거쳐 댄스 피처를 냅니다. 처음부터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두 경로를 옆으로 있습니다. 스파셜에서 시멘틱 방향으로 라테럴 커넥션을 놓는데 두 특징 텐서를 이어붙이고 원바이원 컨볼루전으로 채널 수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 투 스트림 확장은 앞에서 말한 3개의 FCN 전부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언어가 어떻게 들어가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 슬라이드는 먼저 지시문을 클립에 센텐스 인코더에 넣어서 1024차원 꼴 인코딩을 얻습니다. 이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채널 수에 맞게 줄이고 디코더 특징의 가로 세로 크기에 맞게 복제해서 펼칩니다. 이게 틸링입니다. 그리고 결합 방식이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 아다미르 고비입니다. 논문은 이제 이유를 말하는데 클립이 풀링된 이미지 특징과 언어 인코딩의 도트 프로덕트 정렬에 대한 컨트라스티브 로스로 학습됐기 때문에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로 그 정렬을 그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틸링을 했기 때문에 시각 특징의 공간 차원이 보존됩니다. 이 컨디셔닝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바틀넥 이후 3개 연속된 레이어에 반복합니다. 링 유넷에서 착안했다라고 밝힙니다. 여기에 클립 인코더에서 이 레이어들로 스킵 커넥션도 추가하는데 쉐입에서 파트, 오브젝트 수준까지 서로 다른 수준의 시멘틱 정보를 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적습니다. 피겨 2, 이 그림이 이제 전체 구조인데 위쪽 주황색 줄기가 시멘틱 스트림, 아래쪽 초록 줄기가 스파셜 스트림, 왼쪽에서 RGB, RGB-D 그리고 지시문이 들어가서 오른쪽에서 어포던스 맵이 나옵니다. 마지막 융합 방식은 실험으로 정했는데 픽 쪽은 덧셈, 쿼리와 키 쪽은 원바이원 컨볼루전 융합이 가장 좋았다라고 합니다. 학습은 단순한데 엑스퍼트 도메인 이제 엑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으로부터 이미테이션 러닝입니다. 데이터셋에서 입력과 행동성을 무작위로 뽑고 시연 행동이 있던 픽셀을 원핫으로 두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지도합니다. 정답 픽셀의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은 흡착 그리퍼라서 짚을 때는 회전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K가 1이고 놓일 때만 36입니다. 학습량이 원래 트랜스포터보다 깁니다. 트랜스포터는 40K 이터레이션이었는데 여기서는 200K입니다. 논문은 생 모양 물체가 무작위화돼서 시멘틱 변이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라고 밝힙니다. 하드웨어는 커모디티 GPU 한 장, 배치 사이즈 하나,
이틀입니다. 멀티태스크 모델은 여기서 3배 더 긴 이제 600K 이터레이션, 이제 6GPU 데이즈로 학습합니다. 결과인데 이 슬라이드가 이제 논문 주장의 핵심입니다. 비교 대상이 2개인데 둘 다 클립포트를 반으로 자른 것입니다. 트랜스포터 온리는 이제 스파셜 스트림만 있는 것, 원래 트랜스포터입니다. 클립 온리는 시멘틱 스트림만 있는 겁니다. 트랜스포터 온리는 50%에서 포함합니다. 언어를 안 쓰니까 어떤 목표인지를 그라운딩 하지 못하고 학습 중 본 가장 그럴듯한 행동한 수준에 멈춥니다. 클립 온리는 76%에서 포함합니다. 목표는 아는데 마지막 정밀도가 없습니다. 특히 뎁스를 못 씁니다. 그리고 둘을 합친 클립포트 싱글만 90%를 넘습니다. 피규어 3인데 이 그래프가 신과 언신 스플릿의 평균 점수인데 가로축이 학습 시연수입니다. 1, 10, 100, 1000으로 늘려가면서 각 방법이 어디서 멈추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리는 결론은 시멘틱 스트림과 스파셜 스트림 둘 다 정밀한 조작에 필수적이다. 효율도 좋습니다. 클립포트 싱글은 시연 100개만으로 대부분 태스크에서 86%를 냅니다. 이제 추가에 있는 에블레이션 결과도 말씀을 드리자면 시연이 10개 이상인 퓨샷 상황에서 클립을 쓰는 게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미지 넷으로 학습한 레즈넷 50에 버트를 붙이는 대안으로는 부족했다. 두 번째 결과인데 10개 태스크를 하나의 모델로 학습해 봤더니 테이블 1의 평가 72개 중 41개, 그러니까 57%에서 싱글 태스크 모델보다 좋았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게 두 모델의 태스크당 데이터 양은 같다입니다. 멀티 쪽이 데이터를 더 많이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태스크에서 배운 개념을 언어를 통해 재사용했다는 게 논문의 해석입니다. 이제 예외도 밝히는데 얼라인 로프처럼 이제 호라이즌이 긴 태스크에서는 멀티가 더 나쁩니다. 저자들은 긴 태스크가 데이터셋의 입력, 행동성을 덜 훑기 때문이라 가정하고 앞으로 평균 타임 호라이즌에 따라 태스크를 균형 있게 뽑는 샘플링을 제안합니다. 이제 언신 속성은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습니다. 논문이 드는 이유는 에이전트가 오렌지나 핑크라는 단어와 그 시각적 특성을 이 물리 환경의 맥락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클립이 핑크를 본 적은 있지만 조명 같은 조건에 따라 물리 환경에서는 다른 것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에 학습 가능한 디코더 레이어를 조건 짓기 위한 예시가 최소 몇 개는 필요하다라고 씁니다. 그래서 해법을 하나 실험합니다. 평가할 태스크만 씬으로 두고 나머지 태스크에서는 씬과 언씬을 다 학습시키는 겁니다. 이게 멀티 어터입니다. 다른 태스크에서 핑크 블록을 본 게 지금 태스크의 핑크 상자를 푸는데 도움이 되느냐를 보는 건데 결과가 45.8에서 75.7로 올라갔다. 실제 로봇 실험인데 프랑카 판다로 했고 9개 태스크를 하나의 멀티태스크 모델로 학습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숫자가 학습 데이터입니다. 이미지 액션쌍이 전부 합쳐서 179개입니다. 태스크당 시연 5개에서 10개 수준입니다. 표에 보시는 게 각 태스크의 성공률인데 핑크 체리스가 75, 블록 쌓기와 룩 옮기기가 70, 천 접기가 57, 글자 읽기가 55입니다. 논문은 코비드 제한 때문에 대규모 사용자 연구는 못했고 태스크당 5회에서 10회 실행으로 보고한다 라고 밝힙니다. 저자들 추정으로는 더 견고한 실제 성능을 내려면 시연이 최소 50개에서 100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패 분석을 하나 적어뒀는데 이제 put blocks in bowl, 학습 집합에 노란 블록이 파란 그릇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모델이 노란 블록을 파랗지 않은 그릇에 놓게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시를 읽는 대신 데이터의 편향을 이용했습니다. 다만 색 블록이 다른 색 그릇으로 가는 판례가 한두 개만 있어도 모델이 언어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기에 충분했다라고 밝힙니다. 이제 한 개인데 첫 번째, 행동이 짚는 자세와 놓는 자세 한 쌍으로 표현되는 투스텝 프리미티브에 묶여 있습니다. 정교한
DOF 매니플레이션으로 확장하는 건 과제로 남는다 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위에서 내려다본 재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려짐이 많은 partially observable 장면을 다루지 못합니다. 셋째, 다지 손을 위한 연속 제어를 내지 못하고 태스크가 끝났는지 여부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실험에서 태스크 완료는 오라클이 알려줬습니다. 참고로 같은 저자진이 다음에는 펄 액트가 이 중 첫 번째 한계, 즉 6DOF 확장을 직접 다룹니다. 정리를 하자면 클리포트는 의미와 정밀도 사이의 간극을 경로를 나누는 방식으로 풉니다. 구조 쪽에서는 얼린 클립이 시멘틱, 왓을 맡고 트랜스포터가 스파셜, 웨어를 맡습니다. 언어는 틸링한 다음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로 시멘틱 디코더에 걸고 스파셜에서 시멘틱으로 레터럴 커넥션을 놓아 둘을 붙입니다. 결과 쪽에서는 한 갈래만 쓰면 50%와 76%에서 포화하는데 둘을 합치면 90%를 넣고 10개 태스크를 하나로 학습한 멀티 태스크 모델이 싱글 태스크를 57%의 평가에서 앞섰습니다. 실제 로봇에서는 9개 태스크를 이미지 액션상 179개로 학습했습니다. 다만 아직 SE2 두 단계 원시 동작 중심이고 6DOF 확장과 완료 판정은 남은 과제이다 라고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